8월 4일 목요일 아침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 7시 36분 지나고 있죠.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슈 두 가지 열어주세요. 첫 번째 뭡니까? 어제 이 소식 듣고 놀라신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대만에서 지진 리히터 규모 7이 넘는 굉장히 센 지진이 왔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보고 뭐 안타까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증시 영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 안 할 수가 없는데 특히 대만에는 세계 최대의 또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직간접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TSMC 현지 공장들 영향을 꽤 받았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의 큰 피해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향이 있었고 앞으로 남은 여진 가능성, 예고된 여진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조금 정리를 하면요. 현지 시간 3일 오전이었습니다. 대만의 동부 화롄현에서 이 미국의 지질조사국 기준으로 7.4 그리고 대만 자체 조사 기준으로 7.2 수준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7이 넘어가면 진도가 7이 넘어가면 건물이 무너지는 큰 피해였고 사실 인명사고까지 발생을 했죠. 1999년 이후에 가장 큰 피해를 대만이 겪고 있습니다. 이 진앙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TSMC 공장에도 이 영향이 미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그래픽 보시면요. 등고선으로 표시된 이 노란색 영역, 진도 4에서 5 정도의 영향권 안에 이 TSMC의 공장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신주과학단지 내 공장과 이 북서부와 이 서부 타이중에 위치한 공장이 한때 이 직원 대피 그리고 가동 중단을 겪었습니다. 약 6시간 정도 멈췄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TSMC는 대만 안에 이 신규 공장 증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도 자체 중지를 내렸습니다. 네,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반도체 공장의 무진동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지진이 악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피해 상황 뭐 집계된 게 있습니까? 이 현재 공장만으로 보면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20억 신대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810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 정도의 단기 손실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공장 보험을 담당하는 보험사 쪽에서 나온 얘기더라고요. 그 경우에는 공장 시설에 대한 피해액만 집계할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 웨이퍼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이 집계가 아직 다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TSMC가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진동이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이 우리나라의 에버랜드에서 푸바오가 중국으로 가면서 이 트럭 타고 갔죠. 무진동 트럭을 타고 갔는데 푸바오 잘 가. 그 트럭이 원래 반도체 싣고 가는 무진동 트럭입니다. 웨이퍼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건데 이 생산 물량까지 합쳐진 피해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TSMC가 아직 공개를 안 했습니다. 아직 더 지켜볼 부분이 있고요. 외신 일부를 살펴봤더니 전 공정 과정에서 지금 작업 중인 웨이퍼에 손상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거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현재는 TSMC가 직원들을 모두 업무에 복귀를 시켰고 영향 자체가 증시에서 아주 크진 않았습니다. 대만 증시에서 TSMC의 주가는 하루에 1.2%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뉴욕 증시 TSMC가 이제 삼성과 달리 뉴욕 증시에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뉴욕 ADR로 증시에서 돼 있습니다. 오히려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 또 TSMC가 지금 미국하고 일본에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뭐 대만에 지진이 나더라도 영향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대만 지진이 이런 TSMC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계 전반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칠 텐데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뭘 더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지금 디테일을 살펴보면은 아직 완전히 이 사태가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큰 위치 차지한다는 건 모두가 아실 겁니다. 기업 한 곳 한 곳의 피해는 크지 않지만 이거 모아놨을 때 나비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건 아직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TSMC지만요. 사실 대만 내 파운드리 2위 업체인 UMC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조사 이노룩스 등이 모두 지금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에서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사업 이 특화단지에 모아놔서 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신주 과학단지가 좀 피해를 받은 걸로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됐을 때 공급망 쪽에 어떤 나비 효과가 있을지 아직은 속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피해를 입은 TSMC 패키징 공장에 엔비디아 물량이 조금 있을 것이거든요. 하이엔드 칩 생산은 안 그래도 지금 물량이 달리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생산 차질을 이유로 시장 가격을 높일 가능성 이거 역시도 배제할 수가 없고 또 하나 살펴볼 게
문두에 말씀드렸던 이 대만 기상국의 전망입니다. 아마 주말 사이에 진도 6에서 7 정도의 여진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거든요. 이 추가 가동 중단과 같은 가능성 아직까지 속단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메리츠 증권이 어제 스팟성 보고를 하나 올렸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마이크론이요, 대만 지진이 나온 후에 고객사와 D램 메모리 가격 협상하는 과정에서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대만에 위치한 마이크론도 대만에 공장이 있습니다. 이 대만 마이크론 공장 같은 피해 상황 점검 이런 것들이 표면적인 이유일 수가 있겠으나, 이번 계약 논의 중단은 물량 배분 이런 영향 파악 목적뿐만 아니라 공급 부족을 감안해 이 가격 협상력 증대 이런 전력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분석 역시도 나오고 있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마이크론 주가가 어젯밤에 더 떠올랐던데.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 쪼개고 붙이고 많이 하죠. 지금 좀 전에도 한 5분, 10분 전에 저희 SK그룹 얘기했었습니다. SK D&D에서 인적 분할한 SK 이터넉스, 이터닉스, 이것도 이제 우리 분석도 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한화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 기업이 이렇게 합치고 뭐 이렇게 쪼개고 이런 게 우리만큼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 문화가 좀 달라서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는 뭐 경영권 승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결부돼 있죠. 하나그룹이 계속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어제 나온 거는 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3일 기준으로 한화 지주사가 7% 넘게 올랐습니다. 사업 재편 소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한화, 지주사의 주가가 급등했다. 급등했습니다. 네. 이 사업 재편 내용 간단히만 살펴보면은 주 한화가 건설 부분의 해양 풍력 산업을 한화 오션으로 옮기고, 그리고 모멘텀 부분을 물적 분할하겠다는 겁니다. 모멘텀 부분이라고 하면 2차 전지, 소재, 장비 쪽을 다 전담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상 관련한 거는 다 한화 오션에 몰아줬 거네요. 모멘텀은 따로 떼어내고. 계열화를 이제 분리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화의 태양광 장비 산업은 한화 큐셀로 완전히 넘어가게 됐습니다. 큰 그림 보면은 한화가 기존에 하던 사업 가운데 유통, 건설, 기계, 소재 이거 한데 묶어서 분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적 분할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우리 물적 분할 트라우마 많이 있습니다. 많죠. 지금 저 LG 엔솔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 물적 분할하면 악재로 분류가 되고 있긴 한데, 어제 지주사 주가는 올랐단 말이죠. 한화 입장 어떻습니까? 일단 한화에서는 기존 주주들의 주주 가치를 고려해서 5년 동안은 한화 모멘텀 상장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물적 분할을 한 한화 모멘텀은 5년 동안 상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주 가치를 보존시키겠다라는 거네요. 뒤집어 말하면 상장하면 주주 가치 희석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물적 분할은 인적 분할이랑 다르게 지분을 기존 주주가 아니라 회사가 갖거든요. 100%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낸다는 건데, 이 자회사가 다시 시장에 상장되고 공모 자금을 받으면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될 수 없는 구조를 하나도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김승현 회장이 이제 현장 복귀를 며칠 전에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그룹 재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현 회장의 이제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김동관 장남, 김동관 부회장,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지금 재편을 뭐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언론 보도가 먼저 나왔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인적 분할할 것이다라는 보도 이후에 회사가 공시를 어제 부랴부랴 하나 냈습니다. 풍문 및 보도에 대한 해명이라는 공시였는데, 뒤에 괄호를 치고 미확정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도 해명 공시에 사실 무근이 아니라 미확정이라고 붙은 건 이런 의미입니다. 아이고, 저희가 확인할 건데 왜 이렇게 기자님 기사 빨리 내셨어요?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 공시는 사실에 대한 yes or no의 관점으로 봤을 때 yes에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한화의 이 앞으로 주력 부분이 말씀하셨지만 에어로스페이스의 주력 부분인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이런 부분에서 정밀기계나 한화비전 같은 기계 사업들, 상대적 비주력 부분들을 또 분할하는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아마 5일에 이사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계자들 얘기 따르면 늦으면 주말쯤에는 내용이 확정될 것이다라는 게 전해지는 얘기였습니다. 네, 바로 내일 한화 이사회 열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인적 분할 그거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신 기자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 승계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한화그룹의 어떤 구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한화그룹은 대체로 이 분쟁보다는 승계 구도가 명확한 기업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죠. 이 김동관 부회장이 큰형이고 삼형제의 큰형이고 또 김승현 회장의 장남이니까 이 후계 구도가 거의 제대로 명확해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쉽게 말하면 김동관 부회장이 주력 산업 이끌고요. 이 차남인 김동원 씨가 이 금융 쪽을 맡고 그리고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의 역할이 어떤 거냐 여기가 조금 더 명확해졌다 이거에 의미를 둘 수가 있겠는데 쉽게 말하면 김동선 부사장이 사실상 유통건설 기계 소재 요거 4가지 산업을 축으로 독립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김동관 부회장 얼굴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대표를 맡고 있죠. 얼굴만 보면 김승현 회장이랑 가장 닮은 게 이 삼남이긴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여러 가지 지금 뭐 쪼개고 붙이고, 붙이기보다는 지금 쪼개고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인적 분할하고 나서 증권가에서는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 기업 분할이라는 것이 각 기업들의 본업에 집중하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커버리지로 포함시키기도 했고요. 후계 구도를 위한 기업 분할이 주주 친화적인가라는 점은 일단은 차치를 해두고 이 의문과는 별개로 한화가 우주와 방산 부문을 미래 먹거리로 삼았다는 점이 굉장히 명확해졌고 최근에 또 방산업계의 성장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각 업역에 집중하는 분할이다 이런 분석인데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하나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다각적인 사업 확장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